야, 너 나랑 싸울래? 나보다 덩치도 작은 놈이 왜 이렇게 건방져?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민수라는 동갑내기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가족 단위로 만났고 나름대로 친해져서 서로 싸움도 많이 했었죠. 어릴 때는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사소한 걸로 다투고 싸우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화해하고. 저와 민수도 비슷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서로 완전히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었음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한국으로 가서 같이 여행을 즐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민수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같이 여행을 즐기곤 했죠. 저는 그런 연례 행사 같은 한국인 친구와의 여행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매년 민수와 가족들을 기다릴 만큼 말이죠. 하지만 민수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친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를 보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앙숙 관계였어요. 은근히 기싸움 같은 걸 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동갑의 나이였고 둘 다 남자아이다 보니 그런 거겠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인이 된 지금도 앙숙 관계로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름 방학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넘어가 여행을 즐겼었고 이번에는 민수네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행을 즐기기로 했었죠. 때마침 민수네 가족분들이 미국 쇼핑센터에서 무언가 살 물건들이 있다고 하셔서 여행의 첫 일정이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말이죠. 우리 쪽 Tudo julgado por uma 부모님들과 comissão 민수네 formada. 부모님이 Tudo 만나서 julgado por uma comissão formada. 로스앤젤레스의 한 Tudo julgado por uma 쇼핑센터에서 comissão 쇼핑을 하고 formada. 있었습니다. Tudo julgado. 8층 건물이었고 우리는 5층에서 쇼핑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의뢰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쇼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노는 뭐 그런 짓들요. 저와 민수도 그랬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있었죠. 엄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 같은데? 저쪽이 푸드코트잖아. 요리하다가 뭐라도 태웠나 보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타는 냄새. 제 기억으로는 그 냄새는 음식 같은 게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타서는 안 될 재질이 타는 그런 냄새였죠.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난 후로 약 5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비명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졌죠.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괴물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간 정체는 괴물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5층 구석 한켠에서 시작된 불길은 어느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수와 장난을 치던 것도 까먹고 저 혼자 여기저기 방황하며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에게 정말이지 면목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같이 놀던 친구를 내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부모님을 찾아다녔으니. 하지만 그만큼 어린 나이에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 저 윌리엄이에요.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목청을 높이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었죠. 불은 너무나 순식간에 우릴 덮쳤고 그곳을 탈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목에 걸린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엄마였습니다. 윌리엄, 어디 있니? 어서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을 빠져나와. 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들도 당황하여 우릴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어서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하더군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미 외부에서는 내부 진입을 통제하고 있던 와중이라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1층으로 도망쳐 내려갈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류 판매장 안에 있었는데 이미 외부 쪽은 불길이 많이 번져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곳에 남아있다 보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무조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무작정 의류 매장의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야, 윌리엄, 멈춰. 너 그러다 큰일 나. 한국인 친구 민수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인지 민수는 무언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고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두었죠. 그때만큼 민수가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 홀로 괴물들이 특실거리는 전장에 나와 있는 기분이었는데 든든한 동료가 하나 생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대로 여기에 있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도대체 왜 나가는 저를 막아선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뭔가 찾더니 이내 뭔가를 포기한 듯 전시되어 있는 옷가지를 몇 개 주워다가 생수에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와 함께 있던 어른 중에서 한 명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불 때문에 저기 손잡이가 뜨거울지도 모르니 이걸로 문 좀 열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힘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에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무조건 여길 나가서 아래층으로 가야 해요. 민수는 차분했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이름 모를 아저씨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인 우리들도 그랬지만 어른들도 패닉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이지만 민수의 부탁에 넋을 잃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젖은 옷을 가지고 매장의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후끈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있던 어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죠. 저는 그 와중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저는 이제는 살았다고 기뻐하며 민수를 불렀죠. 하지만 저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어른 중에서 온몸에 금으로 치장한 아시아인 2명이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우릴 밀치며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죠. 민수네 가족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한국어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줄 알았기에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또래들보다는 덩치가 컸지만 어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른의 밀침에 옆으로 넘어졌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밀치고 지나간 어른 2명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더니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와, 어쩌면 저렇게 치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을 원망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았죠. 윌리엄, 엘리베이터는 안 돼. 불이 난 반대 방향 쪽으로 비상구를 찾자. 그쪽으로 가야 해.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된다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민수가 시키는 대로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민수는 나름대로 침착했고 무언가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의 주장에 그대로 따라주는 제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적극적으로 민수의 의견을 존중했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상구를 찾았고 저는 그대로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챙겼습니다. 불이 난 곳이랑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야 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불이 난 곳이랑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야 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민수는 본격적으로 그곳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무조건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정신이 없어서
허둥대는 판국의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리 침착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까지도 지휘하는지. 민수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비상구를 통해 아래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그대로 죽기 살기로 1층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모두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밑으로 뛰어내려갔죠. 하지만 민수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민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민수는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그 층에 있는 상가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왜 저래?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수가 죽을 것 같았고 같이 따라가자니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반쯤 정신이 나가버렸었나 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같이 하고 말았거든요. 민수를 따라가 보니 그제야 민수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위층에 불이 났어요. 어서 아래로 대피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웬 아시아 초딩이 불이야, 불이야 외치니깐 애들 장난인가 보다 생각하던 사람들도 뒤늦게 울리기 시작한 화재 경보 소리에 다들 소란스럽게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한 층 마지막 층까지 돌아다니며 화재 사실을 널리 알린 다음에야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이미 건물 외부에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애간장이 다 녹아 내린 듯한 표정으로 저와 민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들의 감격한 울음소리와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기묘한 정반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해당 화재 사고는 빠른 신고와 민수의 기지로 인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크게 부각되었던 사고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를 본 저희는 뒤늦게야 그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센터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 전체로 번지기 전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그 이후로 민수와 저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죠. 하루는 정말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왜 타지 말라고 했느냐고. 무슨 신기라도 있는 거냐고 말이죠. 아, 그거? 한국에서는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가면 다 배우는 거야. 화재 사고 일어나면 건물에 정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위험한 행동이지. 너 그때 나 아니었으면 벌써 없는 목숨이야. 나한테 잘해. 알겠냐?